누미디아 기병들은 바람처럼 전장을 가로질렀다. 그들의 말은 날카로운 돌 위에서도 흔들림 없이 달렸고 병사들은 말등에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며 로마 기병의 방어선을 갈라놓았다. 돌격하라! 누미디아 기병의 지휘관이 외쳤다. 그 순간 날카로운 창들이 빛을 받아 반짝이며 로마 기병들을 향해 날아들었다. 로마 기병들은 그 공격을 막아내려 했지만 강물에 젖은 갑옷과 몸의 둔중함이 그들의 움직임을 방해했다. 말은 미끄러졌고 병사들은 창을 겨누는 팔이 떨리고 있었다. 누미디아 기병들은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다음 목표를 향해 빠르게 이동했다. 그들은 로마 기병의 측면을 끊임없이 공략하며 한 곳에 머물지 않았다. 창이 적의 방패를 뚫고 나가는 순간 그들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며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반면 로마 기병들은 무겁고 둔한 움직임으로 일관되었다. 그들은 방패를 들어 올리고 창을 겨누며 대열을 유지하려 했지만 누미디아 기병의 빠른 기동성에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 한 로마 기병이 외쳤다. 그의 말은 이미 뒤로 넘어졌고 누미디아 기병이 창으로 그의 가슴을 꿰뚫었다. 피가 창 끝에서 흘러내렸지만 누미디아 기병은 이미 다음 적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누미디아 기병의 유동적인 움직임은 로마 기병을 점점 더 깊은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측면을 방어하라. 대열을 유지하라. 로마 기병 지휘관이 절규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돌진하는 말발굽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에 묻혀버렸다. 로마 기병들은 적의 빠른 움직임에 반응하지 못하고 서로 뒤엉키기 시작했다. 말들은 날뛰었고 병사들은 떨어졌다. 땅에 쓰러진 병사들은 누미디아 기병의 창에 찔리거나 적의 말발굽 아래에 깔리며 마지막 비명을 질렀다. 누미디아 기병들은 말과 하나가 된 듯 움직이며 로마 기병의 둔중한 움직임을 조롱이라도 하듯 빠르게 돌진했다. 그들은 적에게 접근하자마자 말 위에서 몸을 기울여 창을 던졌다. 로마 기병이 방패로 맞기도 전에 날카로운 창이 어깨나 가슴을 뚫고 지나갔다. 방패 뒤에 숨었던 병사는 비명을 지르며 말에서 떨어졌고 그 위로 누미디아 기병의 말발굽이 내리쳤다. 시간이 지날수록 로마 기병은 점점 더 대열을 잃었다. 강물에 젖은 몸과 말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적의 빠른 공격에 압도당했다. 한 로마 기병이 방패를 들고 외쳤다. 대열을 정비하라. 우리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옆구리를 향해 날아든 창이 그의 몸을 관통했다. 피가 땅에 흘렀고 그는 말 위에서 쓰러졌다. 누미디아 기병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그 뒤를 따라오는 다른 로마 병사들에게로 창을 겨누었다. 누미디아 기병들은 전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한 곳에 머물지 않았다. 로마 기병들이 다시 대열을 맞추려고 했을 때 누미디아 기병은 이미 측면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공격을 가하고 있었다. 한니발은 전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우리를 쫓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병의 힘이다. 로마 기병들은 더 이상 전투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들의 대열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병사들은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다. 누미디아 기병들은 도망치는 적을 쫓아가며 마지막까지 방패와 창으로 적을 쓰러뜨렸다. 전장은 피와 혼란으로 가득했고 로마 기병의 절규는 누미디아 기병의 함성 속에 묻혀버렸다. 누미디아 기병들은 이제 다시 본대와 합류할 준비를 하며 그들의 승리를 알렸다. 트레비아강 전투에서 기병 대결은 한니발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보병들의 약점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공복과 추위, 젖은 몸이 그들의 체력을 빠르게 고갈시키고 있었다. 그들의 갑옷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얼어붙은 손은 칼과 방패를 제대로 다룰 수 없게 만들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한 병사가 중얼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옆에 있던 동료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외쳤다. 우리는 로마다. 쓰러지지 마라. 그러나 피로는 단순히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적이었다. 로마군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지만 중앙의 돌파력은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다. 한니발은 강 건너에서 이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로마군의 돌파력에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체력 고갈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중앙을 돌파하고 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한니발은 부관들에게 말했다.
양쪽 날개를 준비시켜라. 이제 우리가 방역할 차례다. 로마군의 병사들은 싸움과 체력의 한계 사이에서 점점 더 느려졌다. 강을 건너며 잃은 힘과 추위 속에서 잔뜩 긴장한 몸은 이제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중앙을 뚫었다고 생각했지만 양쪽에서 적이 몰려오고 있다. 한 병사가 소리쳤다. 트레비아 강의 양쪽 날개에서는 한니발의 정예 병력이 점점 포위망을 좁히며 로마군을 압박하고 있었다. 로마군의 보병들은 방패를 들고 이를 막아내려 했지만 체력과 추위, 적의 강력한 방역이 그들의 대열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트레비아강 전투는 이제 한니발의 함정 속으로 로마군이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셈프로니우스는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점점 더 초조함이 스며들고 있었다. 전장은 피로 물들었고 긴장감은 점점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다. 52장 한니발의 포위망. 누미디아 기병이 로마 기병을 완전히 쫓아버렸다. 그들의 속도와 민첩함은 전장을 휩쓸었고 이제 로마군의 양쪽 날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한니발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지금이다. 한니발이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단호했다. 누미디아 기병은 포위의 외곽을 형성하며 빠르게 움직였다. 그들은 로마군의 측면과 후방으로 이동하여 방어선을 완전히 차단했다. 이제 로마군은 정면의 적과 싸우는 동시에 측면과 후방에서 다가오는 기병들의 협공에 대응해야 했다. 로마군 병사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포위됐다. 한 병사가 외쳤다. 그의 얼굴은 이미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병사들은 방패를 들어 올렸지만 적의 공격이 사방에서 날아들기 시작하자 혼란에 빠졌다. 한니발의 동생 마고가 이끄는 2천 병력이 숲속에서 나타났다. 그들은 로마군의 후방을 강하게 압박하며 완벽한 포위망을 완성했다. 마고는 부대의 선두에 서서 외쳤다. 지금이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순간이다. 로마를 무너뜨려라. 마고의 병사들은 매복으로 얻은 유리한 위치에서 로마군을 향해 화살과 창을 퍼부었다. 추위와 공복에 시달리며 체력이 고갈된 로마군 병사들은 이를 막아낼 여력이 없었다. 한 병사가 고개를 돌려 뒤를 보며 절규했다. 적이 뒤에서 온다. 우리는 완전히 갇혔다. 한니발은 갈리아 보병을 중앙에 배치하며 의도적으로 약한 전선을 구성했었다. 로마의 중무장 보병은 이 약한 지점을 돌파하며 갈리아 보병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지만 이미 그들은 포위된 상태에서 싸우고 있는 것과 다름없었다. 로마 보병들은 전진하면서도 점점 더 고립되었고 그들이 지나온 길에는 누미디아 기병과 마고의 병력이 따라붙으며 뒤를 차단하고 있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깊이 들어온 거지? 한 병사가 중얼거렸다. 그는 땀과 피로 얼룩진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적들은 사방에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로마군은 점점 더 좁은 공간으로 몰렸다. 중무장 보병들은 싸움을 이어갔지만 강력한 공격력에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밀려드는 적들의 압박에 피로와 혼란이 쌓여갔다. 한 병사는 방패를 들어올리며 절규했다. 사방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다. 우리는 어디로도 갈 수 없다. 한니발의 병사들은 로마군의 대열을 조금씩 붕괴시키며 칼과 창, 화살로 끊임없이 공격했다. 로마의 지휘관 셈프로니우스는 포위된 병사들을 보며 자신의 오판을 깨달았다. 우리는 함정에 빠졌다. 그는 속삭였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포위망 안의 병사들은 절망과 피로 속에서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러나 적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누미디아 기병의 창은 끝없이 날아들었고 마고의 병사들은 후방에서 로마군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우리는 죽었다. 한 병사가 방패를 떨어뜨리며 절규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많은 병사들의 공포를 자극했다. 53장. 포위망은 점점 더 좁혀져 갔다. 한니발의 병사들은 로마군의 대열을 둘러싸고 천천히 압박하며 칼과 창을 끊임없이 휘둘렀다. 누미디아 기병과 마고의 병력은 사방에서 로마군을 밀어붙이며 그들의 저항을 점점 더 약하게 만들었다. 로마군 병사들은 점점 더 진흙과 피가 범벅이 된 전장에서 고립되었다. 외곽에 배치된 병사들부터 차례로 희생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적의 칼날에 쓰러졌고 뒤따라오는 동료들마저 자신들의 위치를 대신하며 하나둘씩 무너졌다.
중앙에 있던 로마의 집정관 셈프로니우스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병사들은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싸우고 있었고 포위망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렸다. 중앙을 돌파하라. 살아남을 길은 적의 가장 약한 지점을 부수고 나가는 것뿐이다. 병사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방패를 들어올리고 칼을 움켜쥔 채 마지막 돌격을 준비했다. 로마를 위해 도망칠 길을 열어라. 셈프로니우스는 목소리가 터져라 외쳤다. 로마군은 마지막 힘을 다해 중앙 돌파를 시도했다. 진눈깨비가 휘날리고 얼어붙은 진흙 위로 피와 쇠의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다. 병사들은 방패를 높이 들고 마치 한 덩어리가 된 듯 움직이며 갈리아 보병의 대열에 부딪혔다. 로마의 이름으로 선두에 선 병사가 외치며 방패를 적의 방패와 맞부딪혔다. 쇠소리가 공기를 찢으며 울려 퍼졌다. 방패 뒤에서 나온 칼날이 갈리아 병사의 갑옷을 뚫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하지만 뒤따르던 갈리아 병사들이 그 틈을 메우며 필사적으로 대열을 유지하려 했다. 로마 보병들은 갈리아 보병의 대열을 밀어내며 점차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의 방패는 적의 방어를 부수는 망치처럼 적의 대열을 뚫고 나갔다. 한 갈리아 병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중앙이 무너지고 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로마군의 칼날이 그의 방패를 가르며 깊숙이 몸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무릎을 꿇으며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 우리는 물러설 수밖에 없다. 그의 동료가 외쳤다. 갈리아 보병들은 더 이상 대열을 유지할 수 없었다. 공포와 피로 그리고 로마군의 거대한 압박이 그들의 결의를 무너뜨렸다. 그들은 칼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뒤로 물러나라. 여기선 버틸 수 없다.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며 뒤로 물러났다. 어깨를 밀치며 서로를 넘어뜨리고 무기를 놓친 채 진흙 속으로 쓰러졌다. 갈리아 병사들의 후퇴는 로마군의 눈에 중앙 돌파의 성공으로 비쳤다. 셈프로니우스는 이 광경을 보고 소리쳤다. 길이 열렸다. 전진하라. 적을 무너뜨려라. 로마 보병들은 승리에 대한 희망으로 더욱 격렬히 돌진했다. 칼날이 적의 살을 뚫고 방패가 적의 머리를 부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들의 발밑은 피와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다. 쓰러진 적의 몸이 그들의 발을 잡아당기듯 끌어내렸다. 시체와 피, 비명이 얽힌 지옥 같은 공간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 한 병사가 외쳤다. 우리는 돌파할 수 있다. 계속 밀어붙여라. 그러나 그의 목소리가 끝나기 전에 누군가의 창이 그의 목을 관통했다. 그는 말 한마디 없이 쓰러졌다. 그의 동료들은 그를 넘어 앞으로 나아갔다. 구독과 좋아요 꾹!